한동안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공화당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5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완전히 속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 경제 근간의 뿌리인 시장 경제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두 체감하시는 부동산 가격 전국 평균 2배에서 3배 남짓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8억 이상의 거래가 됩니다. 전세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옛날에 집 사는 게 힘들다면 지금은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하면서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하지만 지금 문재인 임기 말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문재인의 짝사랑이었을 뿐, 그 문재인의 짝사랑은 평화가 아니라 미사일로, 정밀 미사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북핵으로, 실질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문재인의 짝사랑,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늦었지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국민의 삶까지 무너뜨리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하고 신경조차 안 쓰는 문재인 정권,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국민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드는 거대 정당, 잘못된 걸 알지만 겁이 많아서, 자신들이 내려놓을 게 많아서, 그리고 국민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정치욕이 더 관심이 많아서 싸우지 못하는 잘못된 기성 정치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움으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희망을 지키고 되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국민의 삶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싸워오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기자회견으로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나라가 망해갈라 하니까 선관위가 거짓말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정당에서 정권교체 용어를 선관위가 쓰지 마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정당 사무소에 개최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권 연장은 되고 정권 교체는 안 됩니까? 문재인한테 그렇게 죽서지 못하고 있더만, 이제는 도대체 정권 교체 용어를 못 쓰는 대한민국의 선관입니다. 공정 선거 관리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면 당당하게 선관위에 와서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지, 거짓말하고 유튜브, 그냥 유튜브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그래도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고생들 하십니까? 권력자가 잘못된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부정부패에 눈이 멀어서 돈 있는 데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선거철 되면은 어디서 돈이 그래 나오는지 공약 막 갖다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은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가 다 부자 만들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부동산 이렇게 치솟게 해놓고 전세 살던 사람들 월세로 내려가고 집에 살던 사람들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는 이 상황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강남에 돈 있는 놈들은 다 돈 더 벌고 어렵게 지내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다 월세로 쫓겨나는 이러한 정권이 정권 연장하자 하는데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그러한 자들이 정권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도리도리 윤도리.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대통령 후보 되면은 자기 부인 정도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에 윤석열 후보 되고 난 다음에 웬 놈의 기자하고 몇십 시간씩 통화하면서 그거 깔까봐 겁을 내고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 부인이 국민들한테 나서지 못하는 이 나라.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에서 안 살고 밖에 나와서 삽니까? 아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민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자들, 말만 꺼내면은 거짓말하고 의혹에 까도 양파보다도 의혹이 많은 사람, 사과하고 어제는 또 큰절도 하더라고. 이 경기도 이재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 터지니까 자기가 처음에 설계했다 하다가 불리하니까 대장동 관련자들 잘 모릅니다. 그걸 국민이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인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고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데 과거에는 말이죠, 대통령 후보 뽑으면은 그래도 삶을 살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도 있지 않나, 최선을 못 뽑더라도 차선을 뽑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했잖아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윤석열이 안 찌면은 빨간 이재명이 되니까 안 된다. 이재명 안 찌면은 능력 없는 윤석열이 되면 안 돼. 윤석열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후보를 공천 줘놓고는 국민들한테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찍을래? 국민의힘 찍을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세상을 더 보지 않습니까? 문재인 안 볼까요? 정권 잡기 전에 서민 코스프레는 다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잡으면은 전부 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공정의 나라로 만들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권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하고 생각 같은 빨간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 다 차지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상권 분립을 침탈해버렸잖아요. 국회도 청와대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법정도 청와대 말에 꼼짝 못하고 행정부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문재인같이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하는 놈들을 가지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좌파 독재 정권이라 합니다. 좌파들끼리 다 나눠 먹잖아요. 그러고 난다 하면은 돈은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우리 아들딸이나 우리 손자손녀들의 곳간을 문재인이 무슨 권리로 다 해가지고 돈을 퍼줍니까, 여러분? 돈을 퍼주려면은 자영업자들이나 여기에 택시 기사님들이나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한테 돈을 다 나눠주나 이거만. 강남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올라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돈을 나눠주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진 자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그보다 더 나눠주자 그래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저거가 정권 잡으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인데 어선들 하나 세워놓으니까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들 이제 국민들이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체제를 침탈하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가 신개인주의 이론인가
소득 주도 성장 가져와서 나라 경제 다 망치고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고 5년 동안 했는데 그 붉은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거짓과 불의의 손으로 하늘을 가려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허리띠를 조아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촛불 때 잠시 속았지만은 이제 두 번 다시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공산 사회주의들한테 속아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만 보면은 고개 구김도 숙이고 오몬데 가서 절약하는 절 다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믿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는 박은수는 소유주행 하다가 걸려가지고 자살했어요. 제2도시라는 부산 항구에 제2도시 부산에 오거돈 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됐습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인 안희정은 아직도 성추행으로 감옥 가 있어요. 이러한 정당이 또 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누나도 없고 언니도 없고 엄마도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추행 정당이 표를 달라 하면은 그때는 됐다 그만 너 집에 가봐라 이래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도 서울 제2도시 문재인의 오른팔 성추행애가 감옥 갔는데 또 표달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보로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광역단체장 3명이 자기들의 광역단체장 3명이 그런 추잡한 일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정권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4년 9개월 동안 감옥 있다 나왔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왕태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면시켰잖아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사람을 45년 구형을 때린 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묵시적 정탁이 뭡니까? 내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별도 아무 얘기가 아닌데 눈으로 얘기 다 했다. 그럼 법전이 무슨 어디 있나? 그 뭐죠? 노래 가사 신으로 눈으로 말해요야.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합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기고 저 조원진이는 그렇게 배웠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내 자신부터 다스려라. 봉자님은 뭐라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수신은 고사하고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지 자신도 못 다스리는 것이 치국하겠다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오는 이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권 교체는 해야 돼요.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정권 잡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애들끼리 그런데요. 김무선 아냐고 혹시 줄리는 아냐고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이럽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초등학생까지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펴달라 하는 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이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문제, 방역한다 해서 마스크 쓰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감사합니다. 네, 100점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100점 주는 정치인 별로 없는데 오늘 100점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할 때 우리 공화당에 뭐한 줄 아세요? 중국 우한에 코로나 괴질이 터졌으니까 홍콩하고 대만은요 비행기 항만 다 막았어요. 그 사람들 홍콩 대만 사람들 같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항만 비행기 다 막아서 중국 사람 한 사람도 못 오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이라는 자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국 사람 막으라고 했을 때 다 틀어놓고 대구에 우한에서 중학생들 수학여행 600명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터진 거예요. 그거 다 숨기잖아요. 중국 사람 막아라 하는데 막기는 고사하고 다른 국가 사람들 패싱 시켜놓고는 중국 사람은 그냥 들어가라고. 이 나라가 시진핑의 속국입니까? 눈치를 봐도 어느 것 봐야 되잖아요. 시진핑이 미국 가가지고 옛날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였다고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놈들, 에? 그런 자들이 또 김정은도 아니야. 김정은 요놈들이 삶은 대가리라 하든 뭐라 하든 그렇게 취업을 줘도 반항 하나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제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영업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백신 늦게 가져오고 중국인들 출입 안 막는 바람에 이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거가 책임져야 될 거를 여기에 자영업자들한테, 택시 기사분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까지 책임을 물립니다. 이 나쁜 놈들 같은이라고. 이 나쁜 놈들 같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집어넣으세요. 경찰 아저씨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문재인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문재인이 나라를 망쳐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것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말뚝 박아놓은 붉은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붉은 적폐를 뿌리 뽑으라고 정권 교체하라 하는데 이러고 더불어 국민의힘은 정권 잡으면은 정계 개편해가지고 내각제를 한다나? 내각제 누구하고 합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야합이잖아요. 야합.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권 교체해가지고 붉은 적폐 문재인이 싸지려는 붉은 적폐 다 드러내라는데 저것들은 정권 교체 안 하고 정권 교체하면은 야합해가지고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촛불이 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한테 권력 찬탈 당할 때 국민들 다 속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돈 먹은 줄 알았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돈 먹었습니까? 손석희가 태블릿 PC 가져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는데 그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법원에서 이거 최순실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손석희라는 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주인답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국민이 맞습니다. 주인답게 안 하니까 이것들이 종들이 국민 위에 올라가서 저거가 주인인 양 다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에 압제해서 이겨나고 전쟁을 치렀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정신으로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병 반공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좌파의 나라고 문재인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않습니까? 좌파 그거 마음대로 자유를 뺐다 넣었다 저거 마음대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정권이 무슨 놈의 민주정권입니까? 민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그 정권이야말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난리 났다.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국민을 괴롭히면은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국민들이 일어나서 몰아내야 될 것이 2022년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의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제 불의의 세력 제2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싸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은 다 권력에 전부 굴종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은 나라가 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뒤집어지고 저것끼리 돈 나눠먹고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이 우글우글 하는데도 이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끼리 권력 나눠먹는데 심취해서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 남미에도 쓰지 않던 소득주도 성장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은 자들 아닙니까? 배신 유승민, 배신 김무성, 아직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은 진실의 나라도 정의의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세웠던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정치꾼 맨놈 때문에 망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부정부패 정치인들 끌어냅시다. 또 당당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도 몰아내자고요. 국민을 바라보고 저거 패거리끼리 날아먹는 게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정당, 당당한 정권을 국민들이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혁명입니다. 나라의 정치꾼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의 정치꾼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면은 국민이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정치혁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분 그냥 놔두세요. 저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정치하는 놈들만 나오면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12년 국회의원을 했는데도 어떻게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이 가장 작은 기업 중에 들어갑니다. 저는 돈 좋은지 몰라서 그럽니까?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거짓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정권을 쥐고 나라를 망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지고 아스팔트로 나온 지가 5년 됐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45만 당원이 넘었어요. 오늘 여기에도 우리 머리 저 허연 분이 윤석열이하고 서울법대 동기인데 현재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예요.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수 교수님. 제 앞에 여기 있는 분이 옛날에 서강대학교에서 운동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골수 운동권인데 전향해가지고 김만재 회장 모셨던 분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진순정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 하다가 2억 낮에 묶고다게 지금 버티고 있는 진순정. 요 앞에 여기 잘생긴 남학생입니다. 들어올 때 25인데 우리하고 5년 지나가 이제 30살이랍니다. 제가 그거 29이라고 그랬더니 30이 맞대요. 나이 좀 들어가라. 한 살 더 먹는 게 좋은지 적게 먹는 게 좋은지. 우리 전자공학과 석사 우리 한건영 최고위원입니다. 그 옆에 잘생긴 친구 있죠. 저 잘생긴 친구가 경기도에서 1년에 한 600억 하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 보다시피 정말 서민들이 모여있는 진짜 국민들이 45만 명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식인들은 기회주의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을 팽개치고 다 도망가고 부정부패에 모였습니다.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은 민초였습니다. 민초. 임기대란 때 어명이 있었고 일본 압제에는 독립군이 있었고 6.25 때는 학도병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초들이 모여가 있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만 바라보고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운 정당. 그래서 제가 검찰 기소 5개 훈장을 얻었어요. 집회에서 말 잘못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훈장입니다. 훈장. 여러분 정치인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닌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허연 머리, 까만 머리 염색한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속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속마음이 국민들하고 하고 있는지, 속마음이 까만지 하얀지, 속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정치꾼들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부천 시민들 만나니까 제가 좋아서 보통 연설 한 10분 하는데 오늘 한 30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